안녕하세요, 캥찌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저는 햄찌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격일 단식 최종 정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차근차근 격일 단식에 대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가 각 주를 겪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 주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일단 격일 단식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첫 주였습니다. 기존에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시간 넘게 공복을 갖는다는 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주에는 배고픔에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가장 힘든 주였던 것 같아요. 대신에 체중 감량은 가장 많이 됐습니다. 햄찌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일단 단식을 참는 거는 첫 주차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둘째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단식 시간을 참는 거는 굉장히 수월했는데 저는 일단 둘째 주부터는 약간 컨디션의 변화가 생겨서 잠을 못 자는 날이 생겼거든요. 그게 제가 일요일날 잡식을 하면 월요일날 잘 자고 화요일날 키토식 하면 화요일 저녁도 잘 자고 수요일 단식 이후에 수요일 밤부터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그리고 또 금요일에 단식이니까 금요일 밤까지 이렇게 3일 정도를 못 잤거든요, 계속. 그래서 제가 셋째 주부터는 탄수화물을 조금 늘려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햄찌님은 둘째 주에 어떠셨나요? 저는 둘째 주부터 술을 이제 조금 마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단식을 할 때 피곤한 것도 있는데 술을 마셔서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커가지고 근데 단식 날에 참는 거는 첫째 주보다는 확실히 안 힘들었습니다. 이제 셋째 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셋째 주에 술을 마셨어요. 그때 술을 꽤 많이 마셨는데 그러고 나서 식단이 약간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다이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첫째 주, 둘째 주에 잘하고 셋째 주부터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다이어트가.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좀 솔직하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이제 또 셋째 주에 제가 그렇게 무너진 게 아마 둘째 주에 잠을 못 잔 여파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잠을 못 자거나 에너지 고갈이 생겼다고 느낄 때 술을 찾는데 그래서 그때 술을 찾게 됐고 더 많이 마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배고픔을 찾는 거는 훨씬 날이 갈수록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단식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 빈 느낌을 즐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셋째 주에는. 다만 그때 제가 이틀 동안 연달아서 단식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식사를 했던 이유가 에너지 고갈이 좀 느껴져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체중 변화도 훨씬 덜 되더라고요. 그래서 격일 단식이 연달아서 단식하는 것보다 확실히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hen지님은 셋째 주에 어떠셨나요? 저는 셋째 주부터 술을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술은 안 마셨지만 잠은 저도 똑같이 못 자가지고 힘들긴 힘들었는데 저도 명캥님처럼 단식 참는 거는 진짜 날이 갈수록 점점 쉬워져가지고 그래도 셋째 주 때는 되게 무난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격일 단식 챌린지 마지막 주라서 철저하게 식단을 했고요. 다만 저는 앞에랑 달라진 점은 제가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탄수화물 양을 좀 늘렸어요. 키토식 하는 날에도 50g 이상, 100g 이하 정도로 탄수화물을 섭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잠을 잘 자더라고요. 하루 정도만 좀 못 잤고 그 외의 날들은 잘 자서 컨디션 유지도 잘 됐고 비교적 몸이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술이 안 좋다고 격일 단식을 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둘째 주에 맥주 2잔 정도 마셨고 셋째 주에 와인을 1.5리터 마셨는데 그 여파가 마지막 주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주에는 체중 감량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이게 술이 들어가면 대사가 정지가 되거든요. 술 자체가 살을 찌게 만든다기보다는 대사를 정지하게 만들어서 알코올 분해하느라고 그동안 다른 거 분해를 잘 못해요, 몸이. 그리고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 길게는 2주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술이 진짜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체중 감량 통계를 봤을 때도 격일 단식을 키토식으로 했다고 하면 한 주에 600g 정도 체중 감량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단식하면서 내려가는 무게랑 또 다음에 키토식하면서 올라가는 무게의 추이를 봤을 때 단식하면서 200g씩 빠지고 키토식하면 유지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600g 정도가 빠지는데 음주의 여파 때문에 그 정도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술은 진짜 안 좋구나. 여러분 진짜 술 절대 드시지 마세요. 드시면 진짜 소량만 드세요. 현지님은 마지막 주에 어땠나요? 저는 둘째 주에 마시고 셋째 주부터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넷째 주 때 체중 감량이 됐어요. 그게 거의 2주 정도에 걸쳐서 몸이 회복되고 이제 4주차 때는 술도 안 마시고 식단도 좀 하니까 살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치팅을 했는데 치팅을 할 때 처음에는 나 이렇게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되게 치팅을 하면서도 절제하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날이 갈수록 이제 그런 게 사라졌어요. 원래는 아이스크림 이런 거 안 먹고 전분류 조금 먹고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당분이 들어간 것도 먹긴 먹었거든요. 치팅할 때. 그래도 체중 감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음식에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꼈어요. 음식 먹으면서 죄책감이 덜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을 느껴서 저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케톤 수치와 체중 체지방률 변화를 계속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보니까 확실하게 케톤 수치가 높다고 감량이 많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너무 낮으면 당연히 키토 아웃 상태니까 감량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수치만 넘어가면 사실 그 이상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가 0.5에서 1인 것 같아요. 제가 케톤 수치를 어떻게 느끼게 됐냐면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수치 정도로 느끼게 됐어요. 제가 2나 3이 넘어가면 잠을 못 자서 안 넘어가도록 조절하는 방법을 이제 연습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격일 단식을 하기를 추천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 간헐적 단식을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간헐적 단식을 계속 하다 보면 몸이 익숙해지거든요. 16대 8이나 20대 4나 1일 1식이나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규칙적인 습관을 갖게 되면 몸이 적응을 하거든요. 그 몸이 적응을 한 이후에는 감량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정체기가 오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햄지님은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다 이런 거 있나요? 저는 배고픔을 잘 참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왜요? 일단 첫 주차에 배고픔 참는 게 좀 힘들었다고 했는데 저도 그랬었고 배고픔을 못 참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보면은 약간 하루를 어떻게 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격일 단식을 해봐라 라고 제가 추천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격일 폭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프지만 참을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참을성이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 끼에 양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끼니를 먹을 때 많이 먹는 사람들은 끼니 간의 간격을 늘려도 사실 몸에 큰 데미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몸에 더 좋은데 한 끼니에 많이 못 먹는 사람이 격일 단식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끼에 많이 드실 수 있는 분들이 격일 단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비추천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첫 번째로 식단을 바꾼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비추천하고 싶어요. 일반 다이어트를 하다가 키토식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격일 단식을 한다 이러면 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왜냐면 식단을 바꾼 것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거기에 이제 먹는 시간까지 바꿔버리면 더 큰 스트레스니까 이 식단이 나쁜 게 아니라 한 번에 많은 변화를 줬을 때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몸에 좋은 스트레스든 나쁜 스트레스든 몸에는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의 총량이 너무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식단을 바꾼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비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헐적 단식을 안 해보신 분한테는 추천하지 않고 싶어요. 이게 아까 배고픔을 못 참는 거랑 맞닿는 건가요? 네,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간헐적 단식을 그래도 해보신 분들은 그 시간 동안 안 먹는다는 느낌 자체를 아시니까 격일 단식을 진행하셔도 이때는 안 먹으면 돼 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드시던 분들한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바로 격일 단식을 시작하기에는. 그래서 저도 차근차근 단식 시간을 늘려가다가 나는 뭐 20시간, 24시간 정도 단식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4주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저체중, 식이장애가 있거나 임산부, 임신을 준비하거나 수유중이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비추천하는 사람이 칼로리에 대한 두려움을 못 벗어나신 분들한테는 비추천하고 싶어요. 이게 좀 다른 게 배가 안 고파서 덜 먹는 거랑 칼로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덜 먹는 거랑은 몸에서 굉장히 달라요,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난 간헐적 단식도 많이 해서 익숙해진 상태고 지방을 태우는데 익숙해져 있는 몸이라서 배가 안 고파서 먹는 날에도 적은 양을 먹게 되는데 어떡하죠?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칼로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배가 고파지면 더 많은 양을 드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칼로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먹는 날에도 칼로리 제한을 하기 때문에
계속 적게 먹다 보면 배고픈 날이 분명히 와요. 이건 너무 당연한 몸의 섭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날에도 칼로리 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러면 저칼로리 다이어트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격일 단식 이전과 격일 단식 이후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둘 다 체중이 굉장히 달라졌죠. 저는 격일 단식 끝나고 이번 주에도 체중을 재봤어요. 격일 단식을 전 4주가 끝나고 5주 차인데 체중은 계속해서 감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신에 감량 폭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지방량은 줄어들고 근육량은 느는 상태로 몸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체중만 빠졌냐, 눈바디는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눈바디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은 쇄골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고 배가 진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하체가 큰 체형이거든요. 하체 비만이라고 하죠. 옛날부터 하체는 어른인데 상체는 초등학생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을 정도로 상하체 불균형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리고 살이 빠져도 상체는 많이 빠지는데 하체는 잘 안 빠지는 타입이었는데 하체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특히 종아리도 진짜 많이 줄고 허벅지도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걸어가면서 가끔 거울로 다리 딱 보면 내 다리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면 보고 저한테 명객님 살 진짜 많이 빠지셨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제가 상체가 먼저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햄찌님에 비해서 티가 많이 나는 겁니다. 제가 햄찌님은 하체가 먼저 빠지고 상체가 빠지는 타입이고 상체가 빠지고 하체가 빠지는 타입이라서 그렇습니다. 격일 단식을 한 다음에 제가 느낀 점은 탄수화물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키토식을 안 믿는다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햄찌님이 일반식을 하고 제가 키토식을 하면서 격일 단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더 키토식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생기게 됐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너무 탄수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챌린지 하면서 잠을 못 자도 탄수화물을 먹지 못했거든요. 탄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좀 적극적으로 먹었어요. 사실 체중 감량 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먹어도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탄수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히 사라졌어요. 이번에 격일 단식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격일 단식을 하면 제가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이제 후각이 예민해지면 미각도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같은 양을 먹어도 만족스러움이 더 커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는데 이 맛있는 음식이 가공 음식에 들어가는 그 조미료와 이런 맛이 확 뭐랄까 맛없게 느껴지는. 예. 저도 모르게 더 좋은 음식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생겨서 저는 격일 단식을 내가 경험을 해본 것 자체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제가 격일 단식을 못하게 되더라도 저의 식습관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햄찌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느꼈던 게 술이 사실은 몸에 그렇게 안 좋은가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주나? 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격일 단식을 하면서 첫째 주, 둘째 주 때는 거의 술을 마셨고 셋째 주, 넷째 주는 술을 거의 안 마셨잖아요. 일단 술을 마시면 몸도 안 좋은데 잠도 못 자서 이게 2배로 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느낀 건 술은 적당히 마셔야 되고 마셔도 일찍 들어가서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일반식을 이번에 격일 단식 하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부터 저는 거의 일반식을 했는데 이게 일반식 할 때는 진짜 그냥 막 먹고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아예 다이어트라는 거를 버린 상태에서 거의 1달 반, 2달 이상을 지냈었는데 이번에 챌린지를 찍게 되면서 격일 단식 하면서 일반식을 했는데 격일 단식을 하면은 막 케토시스 상태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도 반복하니까 오히려 더 일반식 할 때 먹고 나서 체한 느낌도 되게 많이 들고 키토식에서 처음 일반식으로 넘어갔을 때 한 일주일 정도 느꼈던 그 마음을 격일 단식 하면서 단식 날 때마다 저는 계속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에 명캠님한테 빨리 키토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했던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일반식으로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몸에 계속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하고 쌓여있는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그게 격일단식 때 더 느꼈어요. 이게 맨날 먹을 때는 몰랐던 게 일반식 먹고 다음날에는 그냥 너무 얹혀있는 느낌이고 울렁거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되게 20대 초반에 술이 안 좋다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이른 나이에 느끼셨네요. 저는 항상 모든 걸 이른 나이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격일 단식하면서 되게 웃겼던 게 햄찌님이 저한테 근데 우리는 진짜 솔직하게 다 보여준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은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면 체중 감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되게 뭔가 애써서 짜내가지고 막 쥐어 짜내서 감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진짜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이게 되나 안 되나가 궁금해서 했었던 거지. 이게 무조건 되는데 저희가 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고 몸에 잘 맞아서 저는 이제 지속하는 거고 햄찌님은 이제 격일 단식으로 키토식이라기보다는 키토식을 해야겠다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키토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속하는 모습을 더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좀 더 다른 형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다음 챌린지 준비를 위해서 당분간 챌린지는 조금 쉬고 리얼하게 진짜 살아있는 챌린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캥찌님들께? 다이어트에 술은 금물입니다. 저는 진짜 딱 깨달은 게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종 모양의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